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영상 참 오랜만에 찍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결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주제로 참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올 가을에 퐁퐁남 사연글이 큰 이슈였고요. 저도 그 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댓글에 퐁퐁남 설거지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도 전 다행히 결혼을 했고요. 유부남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퐁퐁남 이슈는 여혐을 조장하는 내용이에요. 퐁퐁남 사연자의 글이 여혐을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글을 바라보고 그걸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혼 후 여자가 돈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내 결혼한 친구들 월급은 다 아내가 관리해요. 그리고 남자는 퇴근 후에 집안일을 도와줘요. 근데 저건 직장인 월급 받는 남자들 입장이고요. 내 주변 자영업자들 또는 직장인이어도 고액 연봉자들은 돈 관리를 100% 자신이 하고 아내한테 생활비를 줘요. 그리고 집안일을 잘 안 도와주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개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요. 아내는 내조와 살림, 육아를 전담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학벌, 외모, 성격 다 자영업자 또는 고액 연봉자의 배우자가 더 나아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상 적어도 내가 만나본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배우자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자여서 능력이 있어서 아내가 다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외모는 평범해도 성격이 좋던, 상식 지식이 풍부하던, 교양이 있던 외적 매력만이 아니라 내적 매력도 아름다워요. 여자가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결과는 현재 주식 투자 수익률을 조사한 통계로 보면 여자의 수익률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남자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모든 여자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경제관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건 주식이라는 일부분을 바라볼 때 나온 결과물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현재가 아닌 과거 지향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부모 세대 영향을 받아요. 내 어릴 적엔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면 한국 월급의 2배 이상을 벌었어요. 당시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실렸어요. 남편이 외국이나 국내에서 월급을 벌면 아내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고 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경제개발 시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때는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파트가 많지도 않았고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아파트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랑은 다르게 성실 노력만 하면 기회가 많았던 세상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별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오래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돈 관리를 잘해요. 직장인이 대부분 내 친구들도 자영업자나 고액 연봉자였다면 자신이 돈 관리를 했을 거예요.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아내한테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의 아내들은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이 퍽퍽하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부분 맞벌이를 해요. 부부가 같이 돈을 버니까 남편들이 집안일을 도와줘야 되죠.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자발적 퐁퐁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퐁퐁남 사연자와 비슷한 처지의 남자들도 있어요. 저게 아주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주는데도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내 친구 중에도 결혼생활 10년 동안 아내가 밥 한 번 안 차려준 애들도 있어요. 난 내 구독자들과도 종종 만나는데 내 아내가 밥상 차려준 영상을 보고 나한테 진짜 매번 그렇게 먹는지 물어보는 구독자도 있었어요. 생활비를 월 500에서 1000만원 갖다 주는데도 늘 저녁은 혼자 차려서 먹는다는 구독자도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퐁퐁남 사연자 아내는 이쁘기라도 하죠. 위에 열거한 남자들의 아내는 이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난 퐁퐁남 글을 보면서 저게 모든 한국 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이제는 한국 사회의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내 친구들 중에 아내가 밥을 잘 안 차려줘서 혹은 밥은 차려줘도 음식 맛이 형편이 없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 요리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을 후회하진 않아요. 나만 이러고 사는 게 아닌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이러고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밥 안 차려주는 거 외엔 아내가 자기 역할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현재 밥 못 얻어먹는 남편이 많은 건 과거 남편한테 맞고 살던 여자들이 많았고요. 엄마들이 딸한테 늘 했던 말이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이었어요. 과거의 딸들은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지금의 50대 초반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돈 벌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라는 논리로 집안일 자체를 안 가르쳐주는 집안도 많아요. 현재 그 세대가 부모가 됐고 집안일을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그 자식들도 성인이 되면 집안일을 안 하겠죠. 전 아내한테 늘 얘기합니다. 내 딸한테 집안일 좀 가르치라고. 아마 내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집안일 잘하고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페셜해 보일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집은 김치를 담가 먹는다고 말하면 요즘 세상에도 아직도 그런 걸 하는 여자가 있냐고 친구들이 놀래요. 결혼 10년 차가 넘고 40대인 우리 세대도 이러는데 젊은 세대는 오죽할까요?
그래도 내 주변에 결혼한 여자들 중 대부분은 자녀를 낳으려고 했고요. 엄마, 아내로서 역할을 최대한 충실하게 하려는 여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내 거래처 중에 여자 사장님이 많았는데 일부는 결혼 후에 남편이 사업하다 말아먹고 또는 결혼 후 생활비를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아서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여자가 책임지는 여장부도 많이 봤어요. 살림 안 하는 여자도 많지만 게으르고 자존심만 세서 일 안 하는 남자도 많아요. 이게 여자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무리 퐁퐁남이어도 자신이 그 삶을 만족하면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반반한 여자, 잘 노는 여자는 까지고 해프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 확률적으로 그런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과거 아내랑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그리고 현재 배달 일을 하면서 모텔을 자주 들락날락거리는데 거사를 치러 들어가거나 나오는 커플을 종종 보는데 이 과하게 치장하지 않은 순진해 보이는 여자들이 더 많았어요. 잘나든 못나든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이게 꼭 날라리 같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잘 노는 여자가 문란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잘 논다는 개념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가령 내가 돈이 없고 그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잘 논다는 개념이 이 술 잘 마시고 사람 잘 만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없고 내 주변 사람들도 돈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만나면 술, 근처 어딜 놀러가도 올리 술이었어요. 술 외에는 노는 방법을 몰라요. 당연히 술만 마시니까 실수가 생기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란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돈을 벌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은 음주를 적당히 즐겼고요. 술 자체를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들의 논다는 개념은 여행, 공연, 레포츠 등등 한 끼 밥을 먹어도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었고요. 이 노는 개념이 틀렸습니다. 남자나 여자 이상한 사람과 엮이는 이유가 연애 경험, 사람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자존감의 문제라고 봐요. 이성 문제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도 이성 문제에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컴플렉스 때문에 이성 앞에서 작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나 같은, 내 주제 이런 말 종종 써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할까? 나 같은 사람을 누군가 사랑해주면 난 그 사람한테 열과 성을 다하리라. 내 주제에 이 정도면 과분하지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퐁퐁남, 퐁퐁녀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치마만 두르면 돼. 그냥 여자면 상관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여자를 만났을 때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서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여자를 만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찾은 이후에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까요? 나한테 도도한 여자가 모든 남자한테 도도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만 도도하게 굴고 무례하게 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은 나일 수도 있어요. 퐁퐁남처럼 안 살려면 문제는 간단해요. 싫으면 싫다고 하고 화날 상황에서 화를 내면 됩니다. 그럼 결혼 전 이상한 사람은 알아서 걸러져요. 결혼 전에는 연기를 잘해서 몰랐다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가 연기를 해서 날 속여서 정말 나와 결혼하고 싶은 존재인 사람은 몇 없을 거고요. 그냥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 정답일 겁니다. 여러 커플 오랜 시간 봐오면서 느낀 건 내가 참고 내가 잘하면 상대가 변하겠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닌 사람하고 정 때문에 붙어 사는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이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만만하게 굴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어려워해요.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을 만나면서 선을 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만나는 게 맞아요. 내가 예전 연애 관련 영상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별과 상대한테 차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상한 사람을 떨궈내야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 돈이 아깝고 이제 와서 누굴 만나나 싶어서 이상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여자도 남자도 퐁퐁남, 퐁퐁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이에요. 이혼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고 헤어지는 게 답인데 아이들이 걱정이고 내가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면 그냥 참고 살아야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연애도 해보라는 겁니다. 늘 얘기하죠. 연애, 결혼은 사람의 문제다라고. 연애나 결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